이슈를 통해 시장 보겠습니다. 더 이슈고요. 오늘의 주제 보시죠. 6월에 FOMC가 끝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이 FOMC, 이 시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는요, 금리는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FOMC 성명서에 따르면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동결하면서 현행 금리 2.25에서 2.5%로 동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인내심이라는 표현이 있을지 여부였는데요.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FOMC 결과와 관련해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미국의 FOMC 결과가 예상보다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의 금리와 관련된 움직임까지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간략하게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FOMC 결과 좀 볼만한 부분들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냐 인상, 인하, 보팅권이 있는 총재 중에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연은 총재가 25bp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주장을 했고요.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위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를 주장을 하는데 무려 7명의 위원이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고 1명이 연내 금리 인하 1차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8명의 위원이 최소 1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내심이라는 문구도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과정, 즉 시장에 우리 이제 금리 인하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회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를 했지만 올해 물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언제 금리 인하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이 몇 명이죠? 그 전체 위원은 원래 20명이 돼야 되는데 네. 현재 그 2명의 그 이사회 공석이 있어서 17명 중에 8명이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연내 인하를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러면은 이 결과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심 문구 삭제 그리고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도 중요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한 지표 둔화를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 기자회견 서두에 우리 전망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겨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연준 내부적으로도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그 경기 하방 압력 자체를 이제 인정하고 실제 전망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 당장 경기가 침체는 아닐지언정 일단은 보험용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이 뭐 저희는 가시화됐다라고 보고요. 7월 달에 일단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해놓고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을 조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연간 시계로 말씀을 드리면 연말까지 연준이 2번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런 내용 포함해서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이 좀 어떻게 될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신다면요? 뭐 일단은 한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네.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올해 9월부터는 자산 축소도 종료가 돼서 다시 이제 국채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도 다시 공급이 되는 형태고요. 사실은 연준만 보실 게 아니라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선도 금리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드라기 총재가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시작을 했죠. 올해 11월 달에 ECB 새로운 총재가 인선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유럽 금리 인하 논의가 불거질 거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구로다 총재 역시도 완화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 선도 금리도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OMC에만 주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준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모두 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기조가 금리 인하 쪽으로 경기 둔화를 좀 인정하고 이렇게 통화 정책 내놓는 분위기인데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OMC 결과 내용은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취해야 될지 분석해 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2%대인데 그동안에 미국 금리 어떤 추이를 나타냈는지부터 한번 좀 다시 상기시켜 볼까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흐름들 그동안 이제 미국이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제로 금리가 진행이 됐었고 그 제로 금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과열권으로 또 이제 인플레로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단행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기본적인 금리가 지금 2%대, 2.25%대, 2.5%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정도까지 이제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된 상태예요. 된 상태인데,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앞으로 어떠한 금리 정책을 펼칠 것인가? 실질적으로 금리 통계는 있었습니다만, 앞에서도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 최근에 그림을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그 상반기 이제 경제 지표의 차트 그림을 하나 좀 보겠는데요.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미국의 5월달 소비 경기입니다. 3월 1에 견조한 회복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타이틀이 좀 있는 상태인데 대체로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작년 말 정도에서는 경제 지표가 소비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조금 회복되는 기조입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소비 경기가 다소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근원물가와 제조업 경기의 차트인데 역시 지난 2018년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모두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CPI라든가 ISM 제조업 지수가 모두가 하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가 하향 추세가 있거나 내지는 대체적으로 성장세가 멈춰 있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런 어떤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이 어떤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대두시키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하단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하단 왼쪽에 있는 지표는 이제 5월달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인데 17년 내 최저치인 전년비 5% 증가에 그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만큼 이제는 미중 무역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중국의 경제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래프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변동폭이 커요.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본격적으로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경계감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시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 이제 5월달 중국의 소매 판매를 보여주는 그런 상태인데 자동차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보실 겁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들은 필수 소비재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사치품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필수적인 어떤 그런 제품으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자동차 판매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의 경제 흐름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G2라고 하는 이 큰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지나가면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어떤 무역 여건들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중국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어떤 금리 흐름은 작년에 대대적인 금리 인상 추세에서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인하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쭉 이렇게 봐주셨는데 최근까지도 악화되는 모습을 좀 반영을 하면서 이런 금리 정책 기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FOMC에서 나왔던 내용 가운데서 역시나 늘 점도표의 변화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맞춰지는데 네. 좀 어땠는지 알려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점도표라는 부분들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점도표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뭐 주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점도표라고 하는 부분들 먼저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월달 FOMC 점도표라고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뭐 올해 동결 내년에 한 번 정도 인상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봤었던 그런 차트 흐름하고 그 차트하고 거의 틀리죠. 많이 네. 틀립니다. 많이 틀려서 요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점도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준 의원이 이제 17명이에요. 17명인데 그 위원들이 그 FOMC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네. 나는 앞으로 금리가 요 정도 선에서 금리가 요 정도 선에서 어느 때 요 정도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회의에 들어가기 점을 찍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네. 그렇게 점을 찍으면서 연결된 게 지금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어디에 점을 찍었는지 이런 것들은 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이 모두가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도 많이 부각됐었던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그림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에 가만히 보시면 지금 2019년 초반에 이제 2018년 12월 달에 이제 점도표에서 6개 정도가 맨 왼쪽에 찍혀 있었죠. 예. 자, 요때 이제 금리가 요만큼 3%대 위에 금리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 이상의 어떤 금리가 형성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연준 의원이 많다라는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019년 3월 달에 이제 속이 빈 하얀 그 점도표가 나올 겁니다. 이 점도표에 그 연준 의원이 찍은 숫자가 9개, 10개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되는데,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연준 의원들이 모두가 연준의 금리가 지금 수준 정도에서 뭐 동결될 거다라는 그런 그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수준에서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연말이죠. 2019년 2월 달 정도 선에서는 자, 연준에서 금리가 대체적으로 한 2.78 정도, 89 정도 그 정도까지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그런 당시에는. 연준의 시각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앞서 이제 그 증거사 직원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네. 그 금리 정책하고 최근에 금리 정책 등 금리 인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 의원들은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뭐 한 번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전망이 지금 점도표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점도표는 지난 2012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그 뭐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해서 좀 많이 활용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점도표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점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연준의 어떤 FOMC 점도표를 봤을 때는 이제 올해는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내년 한 번 정도는 인상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보여주신 화면은 3월 FOMC의 표였고요. 그래서 지금 밴드가 하단이 2.25%가 하단이고 점차 높아지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저희 준비된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6월 FOMC 점도표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점도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지금 다른 자료가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뀐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하단이 좀 낮아졌습니다. 1.85% 정도 하단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단 같은 경우도 기존 대비 좀 낮아졌다는 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또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확인이 됐으면 앞으로의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변수 어떤 거라고 판단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모두가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고 또 이제 뭐 중국에서도 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는다. 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딱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엔 지금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고 있는 원인들은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근데 그 무역 전쟁이 갑자기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지시 정상에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뭐 합의를 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극적 합의를 만들어내게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역 전쟁에 의해서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려고 한 건데 타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심리적으로 무역 전쟁이 타결이 됐으니까 더 이상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이라든가 욕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입니다. 최근에 경제지표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경제지표가 완전하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경제지표는 괜찮고 일부는 좀 위축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제지표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외로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 뭐 하반기에 뭐 예상외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뭐 당장 7월 달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경제지표가 예상외로 좋게 나오게 되면 그 또한 이제 금리 인하가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단 경제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그 상당 기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G20 정상회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진핑과 트럼프가 극적으로 뭐 타결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 아직 금리 인하 기조가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그런 큰 금리 인하 기조가 변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7월 달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저도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7월 달에 안 되게 되면 적어도 뭐 2분기 하반기라든가 내지는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선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하셨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거나 내지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좋거나 이런 식의 어떤 변수만 등장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들어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동결이었잖아요. 거의 뭐 5, 6년 동안 저희가 FOMC를 크게 뭐 주목하지 않을 정도로 금리의 움직임이 없다가 그 이후에 금리를 한 2, 3년간에 걸쳐서 올렸는데 올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화 정책이라는 게 방향을 잡으면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혹여나 하더라도 좀 동결을 어느 정도 하고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올리다가 갑자기 내리다가 이런 흐름이 또 투자자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모멘텀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승승장구 성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과열에 대한,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과열에 대한 경기감이 있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을 했었죠.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을 몇 차례 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큰 악재가 강하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그런 어떤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갑자기 경제지표가 위축된 것이고 또 무역 전쟁이 잠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장기화돼 버리는 거예요.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좀 멈췄던 경제지표가 더 나빠지는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런 금리 정책이 단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금리 인하 기조가 만약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충격 여파를 주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들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연출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 기조로 확 바뀌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이주열 한은 총재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던데 그동안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지켜보겠다라든지 이런 뉘앙스였는데 슬슬 근래 들어서 뉘앙스가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국내 금리 변화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영향을 주겠죠. 주죠.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 경제는 그동안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화랑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좀 인하를 해서 경기를 좀 부양을 시키고 싶은데 미국이 경기가 너무나 좋은 상태에서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한국에 있는 자금들이 또 미국으로 나가버리게 되죠. 그런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그동안 뭐 금통위, 한국은행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때마침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번 경기를 부양시켜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5월달 금통위에서도 한은에서는 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일축하다시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단 몇 달 안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지표, 그러니까 특히나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위축이 됐죠. 위축이 됐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반도체였고 우리가 그나마 기대를 언덕이 반도체였는데 마지막 그 반도체 그 수출마저도 네. 엄청나게 위축이 됐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단 2주 만에 아주 뭐 한국은에서도 지금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시각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 정책을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약간 원론적인 그런 말을 좀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어떤 반도체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제 금리를 우리나라는 언제 인하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뭐 7월 달면 당장 빠르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엔 7월 달도 장담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중국은,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경제 지표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위축되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또 이제 미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정말 더 큰 악재만 나오지 않고 적어도 뭐 좀 잘해봅시다. 분위기만 좀 좋게만 가져가더라도 아마 미국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가파르게 강하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일단 해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정 사실로 잡아들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그 시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뭐 이제 6월 달이고 7월 달, 8월 달입니다만 적어도 뭐 2분기 하반기에서 이제 3분기 말에서 이제 4분기 정도 그 정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급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켓통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 FOMC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맞춰졌는데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은 향후 이 하반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미 뭐 호주라든지 러시아 이쪽 신흥국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에 들어갔고 뭐 ECB 쪽에서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금리 관련된 코멘트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여부가 상당히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연동해서 좀 보시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 흐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225 지수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0.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도 강보합권 정도였는데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오름세 나타내면서 21,422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중국 증시 개장을 했죠. 중국 증시 흐름도 보시죠.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0.25%가량의 상승세 타면서 2,925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개장하기 전에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요. 5월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지수 0.4%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통 1부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